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화두인 가운데 미국의 무기가 고갈랐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미국의 병기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 이유가 미국 방산 기업들이 주문량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저도 이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은 정말 뭐 대단한 이 방위산업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능력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에 있더라고요. 대만도 지금 중국이 침략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고 아주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으로서는 정말 지금 다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무기를 많이 갖다 놓고 방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다가 무기들을 많이 주문을 했죠. 무기는 미국 무기가 최고니까. 그래서 2022년에 제블린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도 많이 주문을 하고 F-16 전투기, 탱크 이런 것들을 다량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도가 시작되는 게, 배달이 시작되는 게 2026년부터예요. 2022년에 주문을 했는데 4년은 지나야 그때부터 배달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고서도 몇 년이 돼야 끝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아무것도 미리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현재 미국 방위산업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지금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니까 이 디펜스 뉴스라든가 이런 데를 보니까 흥미로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155mm 포탄이라고 하는 한 이 정도 높이의 꽤 큰 그런 포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포로 쏘는 거죠. 근데 그 포탄을 하루에 6,000개에서 8,000개 정도를 쓴대요. 그 대포를 쏘는 게. 그러면 한 달에 한 20만 개 정도를 쓰는 거거든요, 포탄을. 그런데 미국 전역에서 미국의 모든 방산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는 월 생산량이 얼마냐면 15,000개예요. 자, 우크라이나 한 나라가 한 달 동안에 쏘는, 전쟁이 나서 한 달 동안에 쏘는 포탄의 개수가 20만 개를 넘는데, 미국의 모든 방산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는 포탄의 숫자는 15,000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그 무기들은 대부분 미국이 원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만들지도 못하는 무기를, 그 포탄을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주고 있는가, 거기에. 이미 병기고에 쌓아놓고 있는 것들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급속하게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늘리면 될 거 아니야, 그 생산 능력을. 그런데 지금 그래서 미국도 그 방산업체들을 이제 재촉을 해가지고 이걸 좀 늘리자라고 해서 늘리는 과정에 있는데, 얼마까지 늘리냐면 한 달에 15,000개 생산해서 7만 개 생산으로 늘린대요. 이게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인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늘리는 것도.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쏘고 있는 155mm 포탄의 개수는 한 달에 20만 개예요. 늘린다고 해도 미국은 7만 개까지밖에는 못 늘리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이 계속해서 안 끝나고 저러고 있다면 미국의 병기고, 미국이 쌓아놓고 있는 무기들도 다 없어질 상황인 겁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막강할 것 같아 보이던 미국의 방위 산업이 왜 이렇게 변화됐나요? 이게 평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적국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미국의 적이라고 하면 이슬람 테러주의자들 정도인 것이지, 국가적으로 적이 될 만한 그런 세력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하고도 적이 될 수 있었는데, 중국은 등소평이 집권한 이후에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1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는
중국도 미국의 우방 비슷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최소한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쟁을 벌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평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기를 주문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굳이 많은 병력을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업체들이잖아요. 민간 기업들 아닙니까? 그 방위 산업의 소비자는 미국 정부인 건데 뭐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정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정부가 군비 지출을 안 하는 거예요. 군비를 완전히 축소를 시켜버리고 국방 예산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과거에 엄청났던 그 생산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기업으로서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거를 축소한 겁니다. 생산 라인도 축소하고 기업도 합병하고 또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직종으로 전직을 하고 또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다 그랬던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그 유럽의 선진국 나토 회원국들도 보면 독일도 그렇지, 영국도 그렇지, 프랑스도 그렇지 모든 나라들이 다 군비를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왜? 전쟁이 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했던 거냐? 거기 남는 돈을 그걸 다 복지에 쓴 거죠. 교육에다가도 쓰고 뭐 건강, 의료에다가도 쓰고 다 그렇게 돈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잘 적응을 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거죠.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Peace Dividend라고 합니다.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건데 1990년대 이후에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소련이라고 하는 이 소위 슈퍼파워들 간의 적대 관계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전쟁에 돈을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고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쓴다. 그게 피스 디비던드, 평화 배당이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이 서방 국가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는 거죠. 그게 중국이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평화의 얼굴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군비를 엄청나게 늘어놓은 겁니다. 중국이. 생산 능력도 지금 대단할 거라고 봐요. 뭐 정확히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 또 러시아가 그런 거죠. 전쟁 준비를 계속 해왔던 거고 북한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 생산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유지가 되어 있던 거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방위산업, 방위업체들, 방산업체들이 그저 있는 둥 없는 둥 뭐 그리고 주문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 실력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미국은 하고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탄을 쏘고 미사일 그 조작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 방산이 살아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아직 미국의 한 8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것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일종의 패러다임 체인지,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평화를 구가하던 그런 지난 30년 동안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은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보유 중이던 무기들을 우크라에 보내주고 채우지는 못했다면 미국의 병기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CSIS라고 하는 미국의 이 방위산업 관련된 또 이 국제 정치 관련된 이 싱크탱크가 최근에 엠티빈이라고 하는 그런 텅 빈 병기고라고 하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어떠한가, 미국의 병기고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게 무기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제블린 미사일이라든가 스팅어 미사일이라든가 155mm 허위처 이 자주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각각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것들이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예요. 보면 로우라고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병기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다 보니까 미국 스스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을 수 있는 능력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 현재 미국이 그런 거죠. 그렇다면 미국 자신의 방위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방위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CSIS에서 이 워게임을, 그러니까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면, 대만과 같이 참전을 해서 중국을 상대로 싸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라고 하는 그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게 아주 상징적이고 또 충격적이에요.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숫자가 6,500개, 뭐 7,000개,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게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날짜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푹푹푹푹 줄어들잖아요. 8일만 지나면 완전히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 겁니다. 미국이 과연 그러면 정말 대만을 지킬 수 있을까? 또는 다른 나라는 우크라이나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데이터,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방위산업 상황이 이래요. 저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예. 추가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패러다임 시프트, 새로운 시대에서 미국 병기고의 고갈은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미래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 한번 더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0년, 15년 요 무렵까지 30년 동안은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같은 거 안 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몇몇 나라만 그걸 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선진국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나토 회원국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 군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고 있듯이 우크라이나에다가요, 미국도 무기를 보내지만 독일도 무기를 보내주고 뭐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기가 잘 작동하지 않는 무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비도 잘 안 해놨던 겁니다. 왜? 전쟁도 나지 않는데 뭐 굳이 거기에다가 돈을 뭐 때문에 쓰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왜? 미국하고 중국이 대만을 사이에 놓고 언제 전쟁이 붙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중국은 이미 그걸 공언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미 침략을 했고,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 다음 목표는 폴란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폴란드가 되면 이거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 유럽 전역과 전쟁이 붙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난 30년 동안 전쟁에 대해서 투자를 하나도 안 했던 나라들이 이제 부랴부랴 전쟁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나토 회원국들이 결의를 했어요. 그게 무슨 결의냐? 자, 우리 지금까지 방위 예산, 국방 예산을 GDP의 1%도 안 쓰지 않냐, 0.몇 %밖에 쓰지 않았는데 그냥 신용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 최소한 2%까지 높이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 방위 예산을 늘리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병력을 늘리기 시작했고, 모든 나라들이 무기를 사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들의 생산 능력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을 빨리, 생산 능력을 빨리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죠. 기술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라든가 수량적으로 그것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이게 그 세계 정치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경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이 방위 산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사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경제 발전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더 많은 무기를 필요로 하는 거고,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그러한 위치와 상황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국 방위산업 경제에도 귀 기울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경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